가족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일본의 복면부대 사트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검은 복면을 쓰고 베테랑 형사조차 다루기 어려운 사건을 담당하는 일본 경찰의 다크 히어로 사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사트는 스페셜 어설트 팀의 줄임말로 직역하면 특수급습부대가 되지만 이는 정식 부대명이 아닙니다. 일본 경찰에서 쓰는 정식 부대명은 그냥 특수부대로 앞에 소속을 붙여 구분하는데요. 이런 사트의 탄생은 1972년 9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헨에서 개최된 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살해하는 뮌헨 올림픽 참사가 벌어지고 마는데요. 바로 다음날 일본 경찰은 이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만드는 데 서두릅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테러라는 생소한 사건을 맡을 수 있는 기술도 경험도 없다시피 했는데요. 이는 서독 경찰도 마찬가지라 미숙한 대처로 이스라엘 선수들이 살해당하는 걸 막지 못했죠. 하지만 뭐든 처음이 있는 법 아닌가요? 뮌헨 올림픽 참사의 당사자인 독일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가 대테러 부대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일본도 이 흐름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전국 기동대에 특수부대를 설치했고 특수부대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건을 막기 위해 총이나 폭발물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었는데요. 하지만 얘들은 이름만 특수부대라 뭐부터 해야 할지 감도 못 잡은 상태였고 훈련도 한 해에 몇 번인가 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77년 9월 28일 적군파가 일본 항공 472편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특수부대원 23명의 파견을 검토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항공 472편이 착륙한 방글라데시와의 갈등으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납치범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경찰은 더 실전적인 훈련에 돌입하는 등 신용은 했지만 그런다고 이름만 특수부대인 어중이 떠중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찐 대테러 부대를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이에 일본 경찰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1977년 10월 20일부터 대원 면접을 시작해 11월 1일에 기동대에 드디어 대테러 부대가 창설됩니다. 드디어 이름만 특수부대인 어중이 떠중이에서 벗어난 이들은 1979년 1월 26일에 활약하게 됩니다. 미쓰비시 은행에 사냥총으로 무장한 범인이 난입해 인질극을 벌이는 사달이 났는데요. 일본 경찰은 이틀간의 대치 끝에 대테러 요원 7명에게 운동복을 입혀 은행으로 잠입시켰고 남성 은행원의 도움으로 진입각을 잰 대테러 요원들은 권총 8발을 쏴 범인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데뷔한 대테러 부대는 존재 자체가 기밀이라 기동대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제대로 된 부대명도 없이 지냈는데요. 일본 경찰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1982년 여름에 이르러서야 삽이라는 부대명을 받아 S가 새겨진 자색 부대기를 수여받게 되죠. 1995년 6월 21일 한 사람이 살인가스를 살포할 거라며 전 일본 공수 857편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납치범의 요구에 따라 여객기가 하코다테 공항을 거쳐 도쿄 국제공항으로 가는 사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반이 설치됩니다. 여객기가 도쿄 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삽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여객기로 진입해 인질 구출 작전에 성공하고 대중에게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해인 1996년 4월 1일 일본 경찰은 삽의 규모를 확장하고 부대명을 사트로 하기로 정하면서 5월 8일 경찰 특수부대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데요. 2000년에서 2001년에 걸쳐 사트는 기동대와 독립된 조직이 되었고 2005년에는 규모가 더 커져서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에는 사트와 비슷한 부대가 있어 같은 경찰끼리도 헷갈렸는데요. 바로 시트란 부대입니다. 인질구출 작전도 담당하는 수사팀인 시트와 태생부터 대테러 부대인 사트는 옷차림이 비슷하고 훈련도 같이 해서 쟤들이 사트야 아님 시트야 라는 긴가민가한 상황이 자주 벌어졌죠. 이런 둘의 차이는 소속, 특기, 성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사트는 경비부 소속이고 시트는 형사부 소속이라 사트가 순수 전투력은 확실히 높지만 시트가 수사력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사트는 머리를 쏴버려 확실히 제압하는 걸 우선시하는 반면 시트는 범인을 살려 체포하는 걸 우선시하는 등 마치 형과 동생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형이 수사하면 동생이 들어가서 부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트는 얼마나 뛰어난 특수부대일까요? 사트는 만들어질 당시부터 독일 특수부대 GSG9과 영국 특수부대 SAS에 파견되어 대테러가 뭐 하는 건지 제대로 배워왔고 2000년대 초에는 호주에서 합동훈련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젠느, 이케이오, 코브라, 녹스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와 교류하며 합동훈련을 통해 실력이 녹슬지 않도록 단련해왔죠. 또한 사트는 과거 GSG9이 주최한 국제특수부대 경기회에서 우승한 전적도 있는 만큼 실력은 세계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사트는 일본 전국에 11개 반, 총원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휘반, 제압반, 저격지원반, 기술지원반 등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에
더해 사트가 경찰의 다른 부서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S라는 지원반도 설치했죠. 3S는 사트가 경찰의 다른 부서와 협력이 잘 안 돼서 대원 한 명이 범인의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 후속 조치로 생기게 된 거였습니다. 사트가 무서웠나? 하긴 중무장한 특수부대가 이것저것 물어보면 건장한 남성도 식은땀이 비오듯 나겠죠. 사트는 테러 외에도 다양한 사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을 받는데요. 2012년 공개된 훈련에서는 화생방, 군견대원이 보였고 2016년 공개된 훈련에서는 의무병이 확인되는 등 대원들이 다양한 특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걸 알 수 있죠. 사트는 등반, 스쿠버 다이빙, 헬기 레펠 등 육상, 해상, 공중을 가리지 않고 훈련하며 육상 자위대에서 저격에 대해 배우는데요. 그만큼 훈련에 진심인 사트는 설산에서 벌어질 테러는 물론 심지어 휴대용 로켓을 사용한 테러까지 생각해서 이에 대비한 훈련도 받는다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사트는 대원 전원이 저격, 경호, 급습 등의 특기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어 정장 차림으로 경호한다고 하니 뭔가 대통령 경호처 같은 느낌도 나네요. 전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런 사트는 기동대의 훈련에 맞춰 6개월마다 인원을 모집해 2명에서 4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트는 만들어질 당시부터 레인저 과정을 수료한 인원을 중심으로 선발되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레인저 과정은 게릴라전이 가능하도록 육상 자위대에서 하는 교육으로 대테러 부대가 왜 이런 게 필요하지 싶을 텐데요. 이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나 1999년에 북한 배가 일본 영해를 침범하기도 하는 등 북한 공작원은 일본이 보기에도 위협적이었고 사트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육상 자위대와도 합동훈련을 하는 사트는 유사시에 육상 자위대와 함께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서로 합을 맞춰보기도 합니다. 이런 사트는 대체로 5년 복무하며 제대하면 경찰서 등으로 정근 가는데 사트의 인원이 비면 다시 돌아오기도 한답니다. 사트는 존재 자체가 기밀이었을 정도로 보안에 진심이라 대원이 부대에서 보고 들은 걸 타인에게 말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장관이 대원에게 무엇이 힘든가 라고 물었더니 복면부대라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족한테도 말할 수 없고 동료나 부인끼리의 교제도 피해야 해서 일상이 힘듭니다 라고 대답했죠. 사트의 방탄모, 방탄복, 전투복은 검거나 푸르지만 육상 자위대와의 합동훈련에선 위장무늬 전투복을 입었으며 유사시에 대비한 동계 위장복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방탄복의 경우 2007년에 벌어진 총기 사건에서 대원이 방탄복이 가리지 못하는 부위에 총을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사트는 목, 어깨, 고관 등에 방탄보호대를 추가하는 개선을 거쳐 대원들의 생존율을 크게 높였죠. 사트는 만들어질 때부터 GSG-9이나 GIGN 같은 서방 특수부대의 영향을 받아 MP5 시리즈를 주무장으로 하고 바이저가 달린 방탄모를 썼는데요. 미쓰비시 은행 인질 사건에서는 스미스앤웨슨 M1917 리볼버를 썼다고 합니다. 이후 사트가 쓰는 권총은 특수권총으로 불리며 독일과 스위스의 명품 권총인 USP와 PEU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자랑인 글록 19를 씁니다. 소총은 64식에 조준경을 달아 저격용으로 쓰거나 육상 자위대 제식 소총인 89식 아니면 독일의 단축형 소총인 HK53을 썼죠. 마지막으로 저격 소총의 경우 소총에 조준경을 달아 쓰는 뭔가 되게 없어 보이는 짓을 했는데요. 사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해외에서 의외로 잘 나가는 호화 M1500을 쓰고 사트에 맞게 개조된 독일의 명품 저격 소총 PSG-1이나 영국군 제식 저격 소총인 L96A1을 쓰기도 하죠. 이외에도 특수부대답게 섬광탄을 시작으로 각종 대테러 장비를 쓰며 전용 차량이나 헬기도 동원해 작전을 펼칩니다. 사트는 군 소속의 해외 특수부대보다는 실전 경험은 떨어질지 몰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는데요. 거기에 해외 특수부대와 꾸준히 교류하고 있는 만큼 마냥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검은 복면을 쓰고 베테랑 형사조차 다루기 어려운 사건을 담당하는 일본 경찰의 다크 히어로 사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